루카스필름을 인수한 디즈니는 당연하게 스타워즈의 속편을 제작하는 한편 동일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별개의 영화를 두 편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레아 공주에게 데스스타의 설계도가 전해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로그원이고, 다른 하나는 오리지널 시리즈의 3인방 중 하나를 주인공으로 한 한솔로입니다. 디즈니가 거액을 들여 스타워즈라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손에 넣은 순간부터 마블의 버금가는 확장을 시도할 거란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는데, 용케도 로그원은 제작 과정에서 있었던 잡음을 극복하고 대성공을 거둔 반면 한솔로는 더 큰 난항을 겪은 끝에 결국 참담하게 실패했습니다. 당시 그 원인을 두고 나온 여러가지 분석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한솔로가 매력적인 캐릭터였던 건 맞지만 과연 단독 영화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디즈니로서는 막말로 원전 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겠다는 탐욕을 부릴 법도 했으나 실패를 거울로 삼지 못한 나머지 무파사 라이온킹으로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네요. 모르긴 몰라도 PC 연말 특수를 잔뜩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 디즈니에게 감히 한마디 하자면 슈퍼소닉3에게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완전히 쓸려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무파사 라이온킹은 애니메이션의 실사 아닌 실사로 지난 2019년에 자그마치 17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던 라이온킹의 프리퀄입니다. 정확하게는 라이온킹의 주인공인 심바의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삼은 영화인데, 솔직히 저는 애초에 이 영화를 왜 만드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라이온킹이 썩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던 것과 달리 워낙 흥행해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쉬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 따랐겠지만, 전 차라리 라이온킹2라면 몰라도 무파사라는 캐릭터가 단독 영화로 나올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디즈니가 아무리 돈에 환장한다고 한들 한솔로로 이미 한 차례 실패를 맛보고도 영향력이나 존재감으로 따지면 스타워즈에서의 한솔로보다 훨씬 더 적은 캐릭터를 내세워 굳이 단독 영화로 만드는 이유가 뭔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죠.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악역이었던 스카가 무파사보다 인상적이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무파사를 보겠다고 어렵사리 결심하게 된 것도 무파사보다 스카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까놓고 말해 무파사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건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 스카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리고 무파사와의 갈등은 어떻게 시작된 건지 아주 약간은 궁금해서 본 영화였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작디 작은 기대가 무파사에 실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무파사는 뜻밖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심바의 반가운 등장으로 문을 엽니다. 심바는 아내인 날라의 출산이 다가오자 티몬과 푼바에게 자신의 딸인 키아라를 맡기고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한 발 늦게 합류한 라피키가 키아라에게 할아버지인 무파사가 겪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밀리레라고 하는 일종의 낙원을 찾아 먼 길을 떠났던 무파사는 갑작스레 들이닥친 홍수로 인해 혼자 멀리 떨어져 낯선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자신을 구해준 타카를 만나 다른 사자들의 무리에 합류하려고 하지만, 이 무리의 왕이자 타카의 아버지는 무파사를 한낱 떠돌이라고 무시하며 반대합니다. 다행히 형제를 간절히 원했던 타카와 타카의 어머니가 설득해 허락을 구했으나 왕의 혈통인 타카와 어울리지 못하게 무파사는 오직 암컷들과 생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일명 외부자들이라고 불리는 하얀 사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간신히 빠져나온 무파사와 타카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밀레레를 향해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무파사의 전반부는 꽤 빠른 전개로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흘러가 지루함을 덜어내는 장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캐릭터와 서사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자기적이거나 진부하다는 단점도 드러냅니다. 예컨대 부모의 생사도 모른 채 갑작스레 떨어져서 혼자가 된 무파사는 슬퍼하는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타카의 무리에 합류하길 바랄 뿐이란 건 약과고, 왕의 혈통을 운운하는 타카의 아버지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권위에만 안주하면서 게으르기 짝이 없는 나날을 보내는 게 고작입니다. 반대로 무파사를 따뜻하게 품었던 타카의 어머니는 무파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면서 정성껏 성장을 돕습니다. 그런 부와 모 사이에서 각각 자란 타카와 무파사의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다를지는 명약관하죠. 아울러 하얀 사자의 무리를 이끄는 키로스는 포악한 성격으로 사륙을 일삼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무파사의 전설을 라피키로부터 전해 듣는 장본인인 키아라는 하필 심바의 딸입니다. 제가 병적인 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꺼이 감수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모든 건, 아니 이 영화 자체가 PC와 페미니즘의 목을 매는 디즈니답게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마저
주인공의 성별을 바꿔 향후의 속편을 신바가 아닌 키아라로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자 포석으로 보였을 지경입니다. 결말을 보면 더더욱 그런 의심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라이온 킹 2의 주인공이 키아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과도한 망상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으나 디즈니가 지금까지 저질렀고 앞으로도 저지를 예정인 만행도 있거니와 굳이 각본을 액자식으로 구성해 틈틈이 키아라를 비추고 마지막에도 키아라에게 집중하는 건 최소한 이 영화의 숨은 주인공과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의 인상과는 별개로 이 영화의 중심에 있는 무파사와 타카의 대비도 너무 아니라고 뻔하게 두는 바람에 빠른 전개에도 불구하고 흥미를 끄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가뜩이나 관심도가 떨어지는 캐릭터를 앞세운 프리퀄이라면 그 이상으로 잠재 관객의 호기심을 끌어당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파사와 타카의 관계 및 역사를 이야기거리로 삼은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끝내 이 소재를 가지고 엮어내는 과정은 어린 관객을 염두에 둔 탓인지 아주 노골적이고 적나라해서 흥미를 끌어올리기는커녕 도리어 뚝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게 초지일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무엇보다도 무파사와 타카 사이에 불안하게 쌓이고 있던 갈등의 기미를 기어코 폭발시키는 계기가 고작 암컷사자 한 마리라는 건 잔뜩 집중해서 보던 사람마저도 맥이 탁 풀릴 정도로 허망합니다. 누가 봐도 이 영화가 성공하려면 무파사와 더불어 무파사를 바라보며 열등감, 무력감, 자괴감 등의 감정에 짓눌리는 타카를 집중적으로 조명해야 마땅했는데 그걸 축소하면서까지 둘 사이에 사랍이라는 암컷사자를 집어넣어 흔드는 건 진부한 것도 진부한 것이지만 전체 서사의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꼴이기까지 합니다. 사상가상 이로 인한 여파는 가장 중요한 결말부를 다급하고 엉성하게 맺어버리는 결정적인 오류까지 초래합니다. 라이온킹을 본 이상에는 무파사의 결말이 대략 어떻게 될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파사는 어떻게 해서 무파사가 드넓은 초원에 용맹하고 현명한 왕이 됐는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어느 뭐로 보나 가장 중요한 대목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건 이 영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래도 디즈니가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재미를 봐서 그런지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 이어 무파사의 결말에서도 똑같은 방식과 은유를 남발합니다. 엔드게임은 훌륭한 연출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캐릭터와 서사에 힘입어 극적인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건지 무파사는 그 긴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고작 몇 마디 말로 갈등을 허물고 수많은 종의 결속과 단합을 삽시간에 이끌어내는 위대한 기적을 행합니다. 그나마 아예 생략하고 뜬금포로 대부대가 등장했던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보단 낫지만 쓸데없는 데 분량을 할애하느라 정작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어야 할 결말부를 얼랑뚱땅 매듭지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밀레레까지 가는 여정에서 사라비, 자주, 라피키 같은 캐릭터를 속속 만나는 것도 필요했을지언정 개인적으로는 이렇다 할 감흥을 느끼지 못했고 특히 라피키는 내내 늘어놓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현재 행세를 하고 있어 짜증과 쥐루함을 더 가중시킵니다. 그냥 적절한 시점에 나서서 무파사에게 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듭나는 거야 라는 말만 남겼어도 충분했을 텐데 과거에서나 현재에서나 한결같이 명언모음 집에서나 볼 법한 발언을 일삼으며 세상의 이치를 통달한 초월자처럼 굴고 있는 건 이 영화의 역효과만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중간중간 등장하는 티몬과 푼바는 한껏 진지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환기하는 역할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이 역시도 라이온킹과의 연결고리를 하나라도 더 이용하려는 얄팍한 속셈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매정한 걸까요? 이 와중에도 라이온킹을 넘어선 무파사의 놀라운 CG에 대해서는 저도 기꺼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의 대자연과 동물들을 담은 장면들은 실사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아 극찬이 아깝지 않으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라이온킹이나 무파사에 바라는 건 단지 한계를 뛰어넘은 기술력의 과시가 아닙니다. 게다가 라이온킹보단 나아졌다고 한들 여전히 애니메이션의 그 풍부한 감정 표현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전 이걸 보려고 극장에 오느니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낫겠다는 후회까지 했었던 데다가 최후의 보루였던 음악은 이 영화의 완성도에 제대로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뭐 이것도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단 한 곡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카폴리아데 못지않게 노래의 삽입이 어색하고 서툴러 괜히 감정의 흐름만 깨고 있으니 이 부실한 영화가 무려 문라이트를 연출했던 베리 젠킨스 감독의 손에서 나왔다는 걸 부정하고 싶을 지경입니다.